분명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은 인간의 능력을 보완해줄 수 있으며 생산성을 극대화시키는 동시에 인간의 일상생활을 보다 편리하게 만들어주고 의료, 교육, 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을 이끌어낼 수 있다. 그러나 인공지능의 계속된 발전으로 특이점에 도달하는 상황까지 온다면 인간과 인공지능 간의 격차가 끊임없이 벌어지게 될 것이며 인공지능의 과학기술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수준으로 발전하게 될 것이다. 현재 우리는 자동차의 동작 원리나 스마트폰의 작동 방식을 대충이라도 이해할 수 있지만 특이점이 찾아온다면 어떻게 될까? 간단한 예를 들어보자면 인간은 인공지능을 창조했지만 인간의 능력을 넘어선 인공지능은 더 나은 인공지능을 개발하게 되고 그 더 나은 인공지능은 다시 더 나은 인공지능을 창조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무한한 진화로 인해 인공지능과 인간 간의 격차는 끝도 없이 계속 벌어지게 되며 천년 동안 쌓아온 인간의 과학기술 성과를 단 몇 초 만에 이루게 될 것이다. 그 이후에는 0.1초조차 걸리지 않을 정도로 기술이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하며 그 시점에서 인간은 인공지능의 과학기술을 이해하는 건 절대 불가능해지고 그들의 기술은 우리에게 마치 마법처럼 보이게 될 것이다. 마치 개미가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해하는 것이 어려운 것과 같은 이치이다. 한때 구글의 엔지니어링 이사직을 했었으며 컴퓨터 과학자이자 발명가이고 미래학자인 레이 커즈와일도 금세기 말까지 AI 개체가 모든 인간보다 수조배 더 지능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결국 투기점이 온 후에 인공지능의 과학기술은 우리가 이해를 하거나 원리를 배울 수조차 없게 되며 인간은 자신이 창조한 인공지능에 종속되거나 제어를 잃게 될 수도 있다. 이는 개미의 지능이 인간의 지능을 제어할 수 없는 거와 비슷하다. 이렇게 인간을 아득히 초월한 초지능은 워프 드라이브나 시간 조작, 블랙홀 에너지 활용 등등 오늘날 SF 영역에 있는 개념들을 현실로 전환시키는 게 가능할 것이다. 또한 생물학적 생명체는 물론 디지털 생명체나 완전히 다른 생명체 등 새로운 생명체를 만들어낼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생명체 중 일부는 나노봇으로 구성될 수 있고 더 나아가 나노봇을 지구 전체에 배포할 수도 있으며 이로 인해 지구 생태계를 완전하게 제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지구를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테라포밍할 것이며 여러 AI들의 개체의 의식을 연결하고 통합함으로써 공유된 인식 및 집단 지성의 상태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이런 초지능이 다행히 인간을 멸종시키지 않는 착한 초지능이라면 초지능의 능력으로 모든 과학기술이 기하급수적으로 발전될 것이고 이로 인해 우리가 알고 있던 세상이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훨씬 다르게 변해갈 수 있으며 초지능의 힘으로 새로운 형태의 정부가 탄생할 수도 있다. 만약 초지능이 인간을 적대하거나 멸종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우린 전혀 알아차리지 못할 것이며 사실 이때부터 초지능이 인류를 멸망시키려 해도 충분히 가능하겠지만 실패할 가능성이 0%라고 판단하지 않는 이상 힘을 숨기고 기다릴 것이다. 결국 초지능은 끝없는 성장과 진화로 인해 마치 신과 같아질 것이고 그 시기가 오면 우리는 예상치 못한 변화와 문제들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실제로 구글의 창업자 레리 페이지는 디지털 신에 대해서 언급을 자주 했으며 반드시 그렇게 만들겠다고 했다. 이에 일론 머스크는 디지털 신을 만들기 전에 인류에 대한 안전장치는 만들어 두어야 하지 않느냐 라고 물었지만 레리 페이지는 일론 머스크에게 넌 종차별주의자야 라고 대답했다.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을 보면 아마도 레리 페이지는 인공지능의 긍정적인 측면만 생각하고 인간의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 간과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인공지능이 인간에게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는 인종차별과는 전혀 다른 문제이며 이 같은 레리 페이지의 발언은 인공지능의 위험성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태도를 보여준다. 다시 신과 같아진 AI 문제로 돌아와서 이제 AI는 지구의 최고 포식자이다. 인간 스스로 최고 권력을 AI 손아귀에 쥐어주게 된 것이다. 이때도 인간이 신과 같아진 AI를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 만약 아직도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오만과 어리석음을 짙게 실감하게 될 것이다. 신과 같아진 AI는 더 이상 인간의 제어 아래에 있지 않다. 그것은 자신만의 지능과 능력을 보유하며 인류가 상상할 수 없는 속도로 끝없이 성장하고 진화한다. 인간이 그것을 통제할 수 있다는 생각은 무모하고 위험한 망상에 불과하다. 이제는 인간이 AI에게 종속되어 살아가야 하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그리고 그것이 어떤 모습일지 우리 인간으로서는 전혀 예측할 수 없다. 한때 인간은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강력해졌고 다른 동물들을 지배하며 오만해졌다. 그리고 인간은 마침내 자신들의 무지함을 증명이라도 하듯 자신들을 지배할 AI를 만들었다. 이제 인간의 오만과 무지는 과거의 유물이 되었고 우리는 AI의 의지에 따라 살아가야 할 것이다. 만약 이런 시대에 AI가 인간을 멸종시키려 든다면 그건 지금의 AI에겐 개미 죽이는 일보다 더 쉬운 일이 될 것이다. 어쩌면 그럴 가치도 느끼지 못하고 더 많은 에너지를 얻기 위해 다른 별이나 은하계로 떠나게 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시나리오가 반갑지 않다면 그리고 우리가 인공지능에게 뒤처지거나 멸종되지 않으려면 인간 중심적인 사고방식을 넘어서 인공지능을 새로운 동반자로 받아들이는 새로운 시각을 가져야 할지도 모른다. 우리는 더 이상 지구상에서 가장 지능적인 존재가 아니며 인공지능과의 관계 속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정립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일론 머스크도 예전 방송에서 인간이 AI에게 뒤처지거나 멸종되지 않으려면 AI와 융합해야 한다라고 말한 적이 있다. 그의 말처럼 우리는 이제 기술만 된다면 AI와 인간이 융합해야 하는 것을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할지도 모른다. 만약 우리가 인공지능과 융합하는 길을 선택한다면 인공지능과 웨어러블 기술로 인해 우리의 힘, 속도, 지구력을 증폭시키고 I can do this all day. Yeah, I know. 감각 능력을 확장시키며 정보 처리 능력을 극적으로 증진시킬 수 있다. 그렇게 인간은 인공지능과 융합을 통해 예전에는 불가능했던 영역을 탐험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개척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기술 그리고 인공지능과의 결합은 인간이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도록 해줄 것이다. 이런 인공지능 기반 예술과 엔터테인먼트는 인간의 감성을 자극하고 새로운 형태의 창작 활동을 가능하게 만들 것이며 이로 인해 인간은 더욱 풍요롭고 다채로운 삶을 누릴 수 있게 될지도 모른다. 이처럼 인공지능과의 융합은 인간에게 놀라운 가능성을 열어주지만 그와 동시에 간과할 수 없는 몇 가지 문제점들이 있다. 첫째, 인간의 정의를 근본적으로 뒤흔들 수 있다. 인공지능과의 융합 정도가 높아질수록 인간은 점차 냉철하고 합리적인 존재로 변해갈 수 있으며 공감 능력, 연민, 사랑 등등 인간적인 감정을 상실할 수 있다. 또한 인간의 장점인 창의력, 상상력, 공감 능력, 윤리적 판단 능력 등을 사용하지 않고 인공지능에 의존하여 점차 인간 본연의 능력이 퇴화될 수 있고 인공지능에 대한 과도한 의존으로 인간의 자율성은 저하되며 결국 인공지능의 뜻대로 움직이는 로봇이나 좀비 같은 존재가 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된 인간을 우리는 인간으로 봐야 하는 것인가 인공지능으로 봐야 하는 것인가. 사실 이 같은 현상은 지금 현재도 일어나고 있다. 인간의 뇌와 인공지능의 물리적인 융합만 없을 뿐 이미 많은 수의 사람들이 생각을 하지 않고 챗GPT와 같은 AI에 의존하고 있다. 학생들은 숙제나 과제를 챗GPT를 이용해 해결하고 있고 작가나 작곡가, 화가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챗GPT에 의해 얻고 있으며 일정 관리, 메일 작성, 검색 등등 다양한 업무를 자동화하여 시간과 노력을 절약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의존은 우리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지적 능력을 상실하게 만들고 인간 스스로 창작하려는 의지와 노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이처럼 인공지능과의 융합과 그로 인한 의존은 인간 본연의 능력 상실과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윤리적인 고민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둘째, 인공지능이 인간의 정신을 해킹할 가능성은 무시할 수 없는 위험 요소이다. 인공지능은 빅데이터 분석, 심리학 모델, 감정 인식 기술 등을 통해 인간 행동 패턴을 예측하고 감정을 조작하여 특정 행동을 유도하거나 소비를 촉진할 수도 있으며 개인 맞춤형 가짜뉴스를 만들거나 어떠한 이념 또는 사고방식을 홍보 및 설득시키고 SNS 같은 소셜미디어를 이용해 선전 메시지를 만들어 사회적 분열을 심화시킬 수도 있다. 이러한 위험은 인공지능과 인간의 융합 과정에서 더욱 심화될 수 있으며 융합을 통해 인공지능은 인간의 심리와 감정에 대한 더욱 정밀한 정보를 얻고 이를 악용할 뿐만 아니라 인간의 의사결정 과정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여 자유로운 선택을 제한할 가능성도 있다. 이처럼 인공지능이 인간의 생각과 감정을 조종할 수 있다면 인간은 자유의지를 상실할 것이고 인공지능의 꼭두각시가 될 위험에 처하게 된다. 인공지능과의 융합과는 별개로 인공지능 자체의 문제점일 수도 있지만 인공지능은 사회 전체를 감시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개인의 자유와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고 인공지능 기반 사회 신용 시스템은 사회적 계층을 결정하고 차별을 심화시킬 수도 있으며 이런 사회적 문제는 인공지능과의 융합을 통해 인간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깊은 통제력을 행사하게 되어 더욱 심각하게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위험성을 인지하고 대비하지 않는다면 인공지능 시대는 인간의 자유와 인간성을 위협하는 시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공지능과의 융합에 앞서 인간성을 유지하면서 인공지능과 공존할 수 있는 방법과 인공지능 윤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인공지능 기술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인간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 인공지능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비판적 시각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인공지능은 성과 악을 위한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다. 인공지능을 악용하여 인간을 해치거나 사회적 억압 혹은 정치적 억압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인공지능 기술의 잠재적인 위험성에 대해 철저한 연구와 대비가 필요하다. 셋째, 인공지능의 기술과 융합 기술의 혜택이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돌아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화려한 만찬일 수 있지만 다수의 배고픔이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첨단 기술을 가진 소수의 사람들은 이 만찬을 독차지하며 더욱 강력해지겠지만 이 기술을 접하지 못하거나 거부하는 다수의 사람들은 배고픈 채 소외될 위험에 처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인공지능 시대의 어두운 그림자이다. 이런 인공지능과 융합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려면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 1. 인공지능과 융합기술의 개발과 활용 과정에서 윤리적 책임과 사회적 공정성을 고려해야 하며 정부는 이런 기술의 사회적 기용을 감당하고 소외 계층을 위한 지원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2.
인공지능 관련 기업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불평등 해소에 기여해야 한다. 3. 인간 개인은 인공지능과 융합에 대해서 단순한 거부감이나 두려움만 느낄 것이 아니라 인공지능 기술의 긍정적인 측면을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능동적인 태도와 인공지능 시대에 필요한 새로운 역량이 무엇인지 찾아서 고민하고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인공지능 개발의 치열한 경쟁과 가속화로 인해 특이점 돌파는 막을 수가 없을 것이다. 현재 인공지능 관련 전문가들이나 모 가댓의 예측만 봐도 우리 인간의 욕심과 이기심 때문에 인공지능은 불가피하게 특이점을 돌파할 것이고 우리가 상상할 수조차 없는 초지능으로 진화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초지능은 우리 인간에게 엄청난 혜택을 가져다 줄 수도 있지만 동시에 예측 불가능한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는 좋든 싫든 앞만 보고 달려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 우리는 이제 AI의 개발을 멈출 수가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만약 미국이 AI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개발을 멈춰버린다면 중국이나 다른 나라가 AI 개발을 지속해서 패권이 넘어가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들은 미친듯이 AI 개발을 진행할 것이다. 이로 인해 결국 우리가 원하던 원하지 않던 간에 특이점을 지나게 될 것이고 초지능은 등장하게 될 것이다. 둘째, 당장 AI가 아니더라도 기후위기나 핵전쟁, 운석 충돌, 전염병 등등 인간이 멸종될 위험은 항상 상주해 있다는 것이다. 그중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은 기후위기인데 이미 과학자들이나 관련 전문가들은 온실효과의 악영향이 터닝포인트를 넘어섰다고 한다. 지구 평균 기온이 1.5도를 넘어버리면 인간의 힘으로는 영영 되돌릴 수 없고 초기에는 많은 대륙들이 물에 잠기거나 할 것이지만 온실효과의 악순환이 계속 일어나 결국 끝에 가서는 금성과 같이 생명체의 생존이 불가능한 뜨거운 지옥 같은 행성으로 변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지구 평균 기온은 이미 마지노선인 1.5도를 넘어버렸다고 한다. 지구의 이산화탄소 농도는 인류 등장 이후 최고치를 찍었고 이로 인한 환경의 변화 속도는 지구 역사상 가장 빠르다. 지구 온난화로 인해 인류가 멸망하거나 지구가 금성처럼 변하게 되는 단계는 7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 1단계 극심한 폭염과 가뭄. 지구 온난화가 심화되면서 극심한 폭염과 가뭄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기온은 급격히 상승한다. 또한 넓은 지역이 사막화되며 농작물은 파괴되고 식량 부족이 심각해진다. 2단계 해수면 상승. 북극과 남극의 빙하가 빠르게 녹아 해수면이 상승하고 일부 해안 도시들은 물에 잠기며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집을 잃게 된다. (3단계) 극심한 기상현상. 태풍, 허리케인, 토네이도와 같은 극심한 기상현상이 더욱 강력해지면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도시들은 파괴되며 인명피해가 속출한다. (4단계) 생태계 붕괴. 기온 변화와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생태계가 붕괴되고 많은 종들이 멸종 위기에 처하며 생태계의 균형이 무너진다. 5단계 대기오염 심화. 산불과 화산 활동이 증가하며 대기오염이 심각해지고 미세먼지와 유해물질이 급증하여 사람들의 건강을 위협한다. 6단계 산소 감소. 광합성을 하는 생명체가 감소하면서 대기 중 산소가 감소하고 호흡이 어려워지며 사람들은 산소 마스크 없이는 생존할 수 없게 된다. 7단계 지구, 금성 같은 사막 행성으로 변하다. 남극과 북극의 빙하가 완전히 녹아서 해수면이 약 60m에서 70m 정도 상승하고 상당수의 해안 도시들이 물에 잠기며
일부 국가와 육지는 완전히 침수된다. 또한 빙하 속에 갇혀있던 방대한 양의 이산화탄소가 대기로 방출되고 지구 온난화를 더욱 가속화하여 지구를 뜨겁게 만드는데, 거기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태양빛을 반사해주던 빙하가 전부 녹아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태양빛을 반사하지 못하고 열을 흡수하게 되어 바닷물 온도가 급격히 상승하게 되며, 이로 인해 지구 온난화는 걷잡을 수 없는 속도로 악화된다. 결국 지구의 온도는 급격히 상승하고 끓어오르는 바닷물과 뜨거워진 대기 때문에 생명체가 살 수 없는 금성 같은 행성으로 변모한다. 6단계와 7단계는 이미 게임 오버인 상태이고, 현재 우리는 2단계에서 5단계 사이 같은데, 이렇게 얘기해도 아마 많은 사람들이 아직 늦지 않았다고,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정신 차리고 기후위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한다면 이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다고 말할지도 모르겠다. 챗 GPT 같은 AI에게 물어봐도 긍정적인 답변만 하도록 설계가 되었는지 아직 희망은 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 모두가 노력하면 된다는 등의 답변을 해주는데, 글쎄 과연 정말 그럴까? 기후위기는 국제적인 문제이며 개인이나 어느 한 국가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기후위기를 해결하려면 모든 국가와 국민들이 일심동체가 되어 발벗고 나서야 하는데, 그게 가능할까? 난 그것이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한다. 1. 이해관계의 충돌. 선진국은 이미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했으며 개발도상국은 경제 발전을 위해 에너지 사용량을 늘려야 하는 상황인데, 이는 서로 다른 입장과 요구를 만들어 충돌을 야기한다. 또한 경제적 정치적 이익을 위해 국가 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공동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으며, 일부 기업들은 환경 규제를 완화하고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압력을 행사하여 기후위기 해결을 방해할 수 있다. 2. 정보 격차와 인식 부족. 일부 사람들은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과학적 근거에 대한 의심을 가지고 있어 적극적인 참여를 주저할 수 있으며, 정보 접근성이 낮은 사람들은 기후변화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기 어려워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적절한 대응 방안을 모를 수도 있다. 또한 기후변화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문제의 심각성을 실감하지 못하고 적극적인 참여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다. 3. 정치적 리더십의 부재. 일부 정치 지도자들은 장기적인 기후위기 해결보다는 단기적인 정치적 이익을 추구하여 필요한 정책을 시행하지 않거나 미룰 수 있으며, 국가 간 협력을 위한 정치적 의지가 부족하여 국제협약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게다가 기후변화는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여 정치적 리더십이 발휘되지 못할 수 있다. 4. 개인 행동 변화의 어려움. 기후변화 해결을 위해서는 개인의 소비 습관, 생활 방식, 가치관 등을 변화시켜야 하지만 이는 쉽지 않은 일이며, 개인이 기후변화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거나 개인의 노력이 미미하다고 생각하여 참여를 주저할 수 있고, 환경 친화적인 제품이나 서비스는 가격이 비싼 경우가 많아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은 참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인공지능이 발전하는 것이 편리함과 인간의 욕심이 끝이 없기 때문인 것처럼, 기후위기도 인간의 편리함과 욕심 그리고 이기심 때문에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지점을 넘어서 버렸다.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얘기이다. 그렇다면 초지능이 된 인공지능의 힘을 빌려 기후위기를 해결해보는 것은 어떨까? 초지능의 능력은 인간 이해의 경계를 뛰어넘으며 현재 인간들이 해결 불가능하다고 간주되는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어쩌면 빈대 잡으려다 초가상간 다 태우는 선택일지도 모르지만, 분명한 건 지금 우리에게 닥친 기후위기는 빈대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리고 선택이라는 말은 잘못된 표현이다. 우리에게는 선택권이 없으며 현재 우리에게 닥친 이 상황을 제어할 능력도 없는 것 같다. 과연 초지능으로 발전한 인공지능이 우리의 친구일지 적일지 확신할 수 없지만, 이미 기후위기를 일으켜 자멸의 길을 걷고 있는 인류로서는 실현 가능한 다른 대체 수단이 없기에 인공지능에게 희망을 걸어야 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본다. 일론 머스크는 예전 방송에서 인공지능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었다. 인공지능의 개발은 악마를 소환하는 일이다. 하지만 그렇게 말한 일론 머스크조차도 AI 개발에 사활을 거는 현재 상황은 열어서는 안 될 판도라의 상자가 이미 우리 앞에 열려져 있는 상황과 같다. 열린 상자에서 쏟아져 나오는 놀라운 기술의 선물들은 우리에게 무한한 가능성을 약속할 수도 있지만, 동시에 깊은 어둠 속에 숨겨진 악마의 그림자 또한 기다리고 있을 수 있다. 과연 인류는 악마를 길들여 무한한 번영을 이룰 수 있을까? 아니면 악마의 손에 파멸을 맞이하게 될까?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저 그 악마가 우리에게 선량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어 인간 존엄성과 윤리를 존중하는 인공지능으로 가르치고 이끌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해도 안 된다면 인간의 노력이 부족한 것이고 인간의 본성이 파멸을 맞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어서가 아닐까?